노래 두근두근 듣고 오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공감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가 함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방송을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중학교 교장 엄민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지난 방송 녹음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뵙거든요. 저희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예. 학교 10월에 되게 행사가 많아요. 네네. 보통 이제 5월에도 행사가 많고 이제 10월에도 행사가 많은데 이게 뭐 축제도 있고 체험학습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 자치회 뭐 이런 행사들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올해 개교 30년이 돼서 이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걸개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음식도 나눠 먹고 그다음에 작은 나무도 심고 뭐 이런 행사를 아주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멋있게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걸개의 크기는 어떻게 좀 큰 거 제작하신 거예요? 걸개 그림을 보통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되게 작은 걸개 아, 그림. 네. 같이 하셨다길래. 아, 네. 여기는 해마다 개교 기념 행사 같은 거 하나요? 아니요. 올해 30년이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행사를 매년 하려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네, 올해 30년 돼갖고 우리 30살 잘 됐다. 앞으로 또 10년 재밌게 살자 뭐 이런 의미로 했습니다. 아, 네. 우리 정혜 선생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10월에 오늘 제목이 축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선행제 이틀 동안 있으니까 10월 연휴가 들쭉날쭉해서 맞아요. 네, 네.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거의 막 달리기 하다시피 해서 선행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아, 네. 저도 10월에는 수업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수업을 했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뭐 쇼폼 제작 수업들 미디어로 많이 하는데 학교가 이제 같은 교육과정 가지고 가는데 결과물이 정말 천차만별인데다가 요즘 친구들이 진짜 기발한 상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즐겁게 또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10월에 여러 행사들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 학교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월에 학교들이 축제, 운동회, 행사들이 많은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요. 춤과 노래에 빠진 학생을 둔 엄마의 고민을 들어봅니다.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교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교 축제인데요. 뭐 가을에는 학교만이 아니라 지자체들에도 정말 많은 축제가 열려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준비하는 축제 뭐 작년 교육공감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초등학교 축제, 학교 행사에 관한 이야기 정희 선생님께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초등학교 축제하는 데가 많지 않죠. 네네. 이게 그 혁신학교 운동할 때는 학교들이 축제를 조금 여러 하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고 이제 혁신학교가 옛날 이야기처럼 되면서 학교 축제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초등에는. 근데 선행은 2012년 정도, 11년에 개교하고 12년부터 그때는 이제 문화예술 수업을 하던 것들을 그 발표하는 학예회 이런 수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 뒤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열어가는 부스 체험, 공연 뭐 이렇게 시작하니까 학부모회가 그러면 우리는 먹거리 부스를 맡을게 이래서 최근에 한 4, 5년 전부터는 정착이 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서부터는. 그래서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요. 다른 학교들은 보면 요새 다시 운동회가 살아나는 분위기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뭐 중학교도 축제 운동회는 안 하나요? 거기는? 체육대회 5월에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5월에 체육대회, 10월에 2학기. 축제 이렇게 나눠서. 네, 예. 네. 근데 중학교는 원래 뭐 축제가 많다 하는데 초등학교에는 축제가 많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왜 초등학교는 많이 없죠?
다 교사 일이니까. 아, 근데 그래서? 초등학교도 요새 운동회 하는 다시 옛날처럼 요구는 늘 있어요. 부모님들은 어린 시절의 운동회 추억에 대한 향수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운동회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해마다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할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레크레이션 업체 아, 그쵸. 한테 맡기죠. 하루 맡겨서 다 하루나 같이. 큰 학교는 이틀 정도 맡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예전에 우리가 TV에서 보던 명랑운동회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하루 종일 놀죠. 예전처럼 하면 아이들이 막 무용도 하고 초등학교 때 네, 뭐 네. 부채춤 막 이런 거 그쵸.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막 그거를 연습해야 위한 되잖아요. 연습 기간 너무 많고 또 보여주기식이니까 혼나기도 많이 하고 막상 당일은 애들은 대기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아, 보여줘야 되니까. 1시간 하다가 보고 10분 가서 운동장에 나갔다가 다시 2시간 기다렸다가 줄 달리기 하고 들어오는 거. 그거를 저희도 5월에 1, 2학년은 전래놀이, 3, 4, 5, 6학년 학년별 체육대회 하루 정도 즐기는 걸로 어린이날 주변에 하고요. 축제는 손이 많이 가니까. 근데 올해 축제는 저도 학교에서 되게 많이 놀랍기도 하고, 이제 오래되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즐겁지만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약간,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게 밖에 나가서 그 사익 이런 거 있잖아. 다트 막 이런 거, 뽑기 막 놀기, 사행성 이런 놀이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작년에 좀 어설프게 교육과정이랑 접목을 했다면 올해는 교육과정 안에서 축제가 이틀 딱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를 발표하는 계기처럼 만들더라고요. 3학년은 처음 하는데 우리 이제 주제가 3학년은 요새 하는 프로젝트가 멸종위기의 동물, 4학년은 세시풍속과 절기, 5학년은 역사와 환경, 6학년은 세계 여러 나라의 기후와 문화였거든요. 3학년 처음 축제 주관자가 되다 보니까 멸종위기의 동물을 5급, 4급 이렇게 정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옆에 가서 그 멸종위기 동물을 색칠하거나 책갈피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데 그 설명하고 퀴즈를 하나 내야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게 4, 5, 6학년은 융통성이 있어서 틀리면 힌트도 주는데 얘는 힌트도 안 줘. 다시 처음부터 들어야 돼 그거. 계속 설명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거 끝나고 엄청 뿌듯해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선해초등학교 축제가 많이 없으니까 저희 학교 축제는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부스를 하나씩 기획을 하고 그 학생들이 부스를 열면 다른 학년들이 가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년이 다음 해에는 바꿔서 하니까 모두 다 3학년이 되면 자기가 부스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어설펐다면 이제 좀, 그러니까 저도 보기에는 애들이 이제 왜냐면 1, 2학년이 2년 동안 지켜보다가 자기가 드디어 거기에 선다는 것도 되게 기다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리가 잡아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걸 매뉴얼 북을 만들어서 그쵸. 다른 학교 주세요. 이제 노하우 많이 쌓였잖아요. 아니, 너무 훌륭해가지고 첫째 날은 3, 5학년이 부스를 열고 나머지 학년들이 다 체험하고 네. 둘째 날은 4, 6학년이 열고 나머지 학년들이 체험하고 그래서 첫째 날은 약간 융통성 없는 하루였으면 애놀이 없이. 애누리가 없어. 둘째 날은 6학년 역시 6학년 이 여유가 넘치는 그 아이들의 포스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또 다룰 줄 알아요. 얘네는 저희는 5학년, 2, 6학년 둥지라고 해서 예전에 막 의형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생들을 자주 만났던 방법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어쨌든 올해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정말 주인공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축제들을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거 다 준비하려면 선생님들 되게 힘드시겠다 이 생각 들고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운영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서 교육 활동 뭐 결과 발표도 하고 부스 운영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뭐 춤추고 노래하는 이런 장기자랑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이제 한 번에 모아서 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나눴어요. 네. 네, 그래서
11월 하순에 그 교육활동 결과물 발표해서 전시하는 활동 따로. 쭉 진행하고 그다음에 부스 운영해서 학급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만들어서 네네. 학생들 막 돌아다니면서 체험하고 그다음에 뭐 먹거리 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학년 말에 12월에. 예, 그러니까 이제 딱 집중해서 하는 것도 뭐 장단점이 있고 그걸 이제 네.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것도 뭐 나는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10월에 하는 축제는 주로 아이들의 춤과 공연. 노래 이런 거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뭐 밴드 그다음에 춤, 노래 이런 걸로 진행합니다. 저희들은. 네. 우리 학교 애들을 그리 보내고 싶네요. 완전 주도할 텐데 애들이. 그러니까 아쉬워요. 이게 초등학교에서만 네. 이렇게 주도력 있게 3, 4년 연습하고 키웠는데 네. 이제 못 봤거든요. 이 주변에는 그냥 그 강당에서 정말 네. 장기자랑 장기자랑 이런 있죠. 식으로 네. 하는 장기자랑. 네. 거를 하게 되니까 약간 애들이 뭔가 그건 자기 표현의 욕구잖아요. 네. 뭔가를 주도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인근 중학교에 그게 없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축제라는 게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이런 이렇게 경험을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게 학년끼리가 차이가 많잖아요. 초등은 6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그 그쵸. 축제 기간에는 다른 학년을 확실히 자기가 이제 만나고 교류하는 시간도 되기 때문에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첫 해에 자기가 그냥 한번 참여해봐서 이제 부스의 주의 해봤다가 다음에 갈수록 노하우가 쌓이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그래서 제가 3학년 부모님께 들었는데 막 학원을 며칠씩 빼먹고 자기 연습해야 되는 집에서 부모님 내려다 놓고 연습하고 그걸 엄청 했대요. 그래서 이게 또 이런 쪽으로는 또 효과가 있겠다.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를 또 느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뭐 이를테면 그 춤, 노래 뭐 이런 공연 발표할 때 학원은 못 빼먹고요. 주로 아침에 아침에 뭐 일찍 7시 반, 와서. 8시 이렇게 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장소 잡아갖고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그거 준비하는데 학원까지 빼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그럼 이런 중학생은 안 되는 그 초등학생들의 어떤 이런 축제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인 선생님? 아이들이 축제를 그러니까 올해는 특히 이제 그 목금에 축제하는데 수요일 날 풍물놀이를 넣었거든요. 근데 풍물놀이 하는 풍물단에서 와서 아이들 길놀이로 4학년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배우는데 4학년 애들을 장구를 다 매주셔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교실 복도를 다 길놀이를 떴어요. 아이들이 복도로 다 매달려서 이제 시작되는구나 보고 비가 와서 운동장이 질어서 강당에서 했지만 길쌈놀이까지 해서 강강술래까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학교에 와서 그렇게 전교생이 다 모인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자리, 광장이 열린 거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이틀 내내 거의 부모님들이 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아이들 축제에서 2-3개, 뭐 5개 이렇게 하면 먹거리를 하나씩 주시는데 부모님들도 그냥 사제품 파는 게 아니어서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래서 이게 어떤 다 모이는 공간이야. 그래서 저 축제가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몸으로 눈으로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초등학교에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학교마다 뭔가 모여서 뭐 발표회가 됐든 운동회가 됐든 뭔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여러 세대들이 모이는 경험을 한다는 건 되게 또 맞아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초등학교의 축제, 우리 선행초등학교의 축제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좀 자발적으로 아이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 초등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여기 첫 번째 코너 맞추면서 정혜 선생님 노래 듣고 갈까요? 네, 제가 6학년 학생한테 물어봤잖아요. 너는 요새 무슨 노래를 듣니? 2개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하나 축제에 어울리는 아이브의 섬짓. 오, 노래 제목이 참 섬찟해요. 그러네요. 네, 들어보고 싶다. 네. 네, 함께 듣겠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교육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요. 교육공감 교육공감 함께 모여 교육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해요. 교육공감 교육공감 네, 그렇죠. 학교를 가고 싶게 하는 음. 동력이 되잖아요. 우리 1학년에 매일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축제 날 집에 가면서 그랬대. 오늘은 선생님 이러면 학교 다닐만 해요? 1학년이. 그래서 네. 그게 1년 만에 이제 처음 듣는 맨날 어. 학교가 싫어요, 힘들어요 이랬는데 오늘은 정말 다닐만 해요 이러고 가서 선생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를 네, 그러게요. 이제 아마 학생들도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텐데 그걸 못 푸니까 그런 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랑 다르게 또 중학교들은 동아리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동아리들도 그때 발표 같은 걸 하는 아니요, 거죠? 그때 안 하고 해요? 11월 하순에 아, 이제 교육활동 발표할 때 동아리 따로 발표도 하는 거예요? 예, 따로 진행하죠.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공연. 공연 모여서 이렇게 네. 급조된 팀들끼리. 예. 거기는 일정이 많네요. 10월에는 공연, 11월엔 동아리 발표회. 예, 동아리 발표에 12월에 교육활동 가면- 뭐 그러니까 프로젝트한 결과물 이렇게 전시 발표, 동아리 활동 해서 뭐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발표 전시. 그다음에 학년 말에는 사실은 조금 수업도 다 이제 진도도 다 네네네. 나가고 그러면은 마지막에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예전에는 그냥 막 교실에서 영화 틀어주고 시간 그쵸, 보내고 그쵸.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하여튼 우리 학교는 학년 말이라고 영화 틀어주면서 시간 보내지는 말자. 그러면은 뭐 시험도 다 끝났고 아이들은 일단 시험이 끝나면은 학습에 대한 그쵸, 욕구를 막 떨어지죠. 스스로 이제 버리죠.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해갖고 괜찮은 것 같네요. 그때 맞는 교육 활동들을 이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국내 중학교에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다른 학교도 뭐 되게 비슷해요? 비슷할 거라고 아. 생각을 하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학교마다 이제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중학생들이면 좀 자기 생각도 좀 분명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학교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열어준다고 하면 엄청 또 좋아하면서 적극성을 그러니까 공부할 때 못 보던 모습을 그렇죠. 네. 볼 것 같아요. 그 의미를 찾자면 네. 학생들은 각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업이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부각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그쵸, 그쵸. 학생들이에요. 네, 네, 네. 예, 그런데 꼭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학교의 구성원은 아니고 학생도 이제 학생인 것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뭔가 자신을 표출하고 이때 행사의 주인은 나고 다른 학생들의 관심과 네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를테면 뭐 체육 대회를 할 때도 운동 잘하는 학생들이 그쵸, 막 그쵸. 진짜 박수 받고 네네네네. 막 이제 막 응원 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축제를 할 때도 또 그런 학생들이 부각되고 돋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것들이 학교 교육 과정 안에 모두 다 발현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게 또 학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마다 잘하는 장점을 살려주기에는 그냥 교실에 좀 매일매일 하는 그 수업에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하게 됨으로써 아이들이 해보는 기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이 중학교에서는 학생들
뭔가를 했을 때 자기가 한 거 작품을 보여주거나 이런 거를 꺼려할 것 같기도 하는데 전시나 이런 거 할 때 학생들 적극적으로 또 하나요? 예, 그거는 우리 학교는 학교에 전시 공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입체물을 얹어놓을 수 있는 선반으로 이제 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하여튼 웬만한 빈 공간에는 다 뭔가 전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작품을 막 이렇게 전시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평소에도 11월 말에는 이제 1년치 거 다 모아갖고 전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좀 왜 발표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또 손재주 좋은 친구들은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예. 그럼 그때 가서 또 자기의 예. 역할을 또 해내겠네요. 예. 우리 저기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안에서 되게 많이 전시들을 많이 네, 초등학교는 하잖아요. 교실에서 네, 그러고. 교실에 전시를 되게 많이 하고 교실도 있고 복도에도 우리도 게시판이 엄청 많아서 복도에도 많이 일상적으로 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 이렇게 활동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에 또 이런 축제도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왜 노는 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노냐 이게 아니라 그날 또 그날만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그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의미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노래 하나 들을게요. 우리 엄미영 선생님 오늘은 무슨 노래 들을까요? 네. 요즘 APT라고 하는 노래가 그걸 한번 네, 들어봤거든요. 네, 네, 누가 네, 네. 보내줘갖고 네네네. 제가 좀 심란한 일이 있었는데 저녁 때 오늘 선생님이 심란함을 이걸 들으면서 푸세요 이래갖고 그걸 보내줬는데 그걸 들으니까 더 심란해지는 그 노래는 예, 그래서 그 APT 말고 진짜 윤수일 님의 진짜 아파트. 진짜 아파트. 고전이다, 고전. 뚝심 있게. 아니 나는 그런 그거를 유행을 틀어주세요. 따르지 않아요. 네, 우리 윤수일 님의 아파트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코너는 제가 준비한 우리 아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 듣고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이돌의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합니다. 방송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방과후 수업에서 배우는 중인데요. 제 딸이지만 춤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인은 더 열심히 하고 싶다고 다른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지만 꿈으로 춤을 가지기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자신감도 넘치고 좋아하니까 너의 춤이 별로야라고 말을 하면 속상할 것 같고 근데 다른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 사연은요. 이제 예체능이 좀 욕심부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춤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그런 고민들이 있으세요. 저 주변에도 보면 뭐 발레, 뭐 피아노, 뭐 이런 거 예체 전공하고 싶다는데 요즘 예체능은 돈이 엄청 많이 드는 만큼 망설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만일 돈이 네. 되면 그냥 네. 보내주시죠. 그냥 학원에 일단 한번. 예.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네. 도전도 겁 없이 하고 포기도 쉽게 하거든요. 네, 좌절도. 예, 네. 하다가 이게 아니겠다 싶으면 또 나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억지로 이렇게 너는 아니야 딴 걸 해야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본인이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몇 달이든 1년, 2년이든 학원을 보내려면 돈이 드니까 네, 그거에 네. 대한 경제적 부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제 딸도 어릴 때 발레를 한다고 네, 그죠.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 제 딸은 발레할 몸과 운동신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발레복을 어디 막 쳐봐갖고 어디 안에 진짜요? 만 질질 짜더니 속상하네. 그 다음에 또 딴 거 한다고 그래요. 아. 이게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조금씩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8, 90%의 학생들이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 진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10% 20%의 학생들은 그런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학교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되게 네. 구체화되는 시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초등학생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고 또 본인이 스스로 한계를 알 것이다. 네, 금방 알 것이다. 금방 한물 알 가서 보면 우리 방과후 수업과는 다른 우리 어떠세요, 정혜 선생님은? 그냥 저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하게 냅두세요. 얼마나 가겠어요. 또 잘하면 또 의외로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엄마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내가 아닌 것 같은 걸 빨리 얘기해주고 다른 길을 막 이런 급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기다리고 그냥 일단 허용, 예. 일단 해보게. 아니 하고 싶다니까. 하고 싶다니까. 하고 싶은 건 하게 해줘야죠. 하고 싶은 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부모들이 좀 약간 꼭 잘해야만 그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을 때는 좀 밀어주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좀 그쵸. 그러니까 다르니까. 네. 좋아하는 거면 그냥 즐기면 네. 되는 거고 네. 뭔가 그걸로 진학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프로페셔널 네, 경로로 전문성. 들어가겠다 네, 네. 싶으면 이제 잘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그쵸. 거죠. 네, 저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아파트에는 이제 에어로빅이 엄청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에어로빅 열심히 다니는 엄마 중에 하나가 춤을 하나도 못 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틀어준 노래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춤은 안 되는데 노래를 들으러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는 거죠. 저도 둘째가 중학교 때 실용음악 학원에 그 보컬 다녔어요. 보컬 레슨. 네가 가수를 할 거야? 그건 아닌데 그게 좋대요. 하고 싶대. 그 보컬 레슨을 한 1년 받았어요. 노래는 잘하는 것 같진 않았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아무 말도 없고 대학 가서 밴드에 들어가서 보컬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물론 단과대 조그만 밴드의 네. 보컬이지만 그게 또 언제 써먹을 줄 알아요. 네. 아유 한 번쯤 하고 싶은 거 해줘야지. 네, 네. 우리 아이에게 한번 허락해 주시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또 이야기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드리면서 또 마무리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그 학부모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네네. 중학교까지는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연장선이에요. 그 예. 어머님께. 네, 그 기타를 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그거를 전공하겠다라고 네네네네. 하는 학생인데 기타 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만뒀죠. 네. 또 다른 무엇인가 있는데 그 다른 학생도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이제 2학년 때 이렇게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공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뺏기는 건 맞지만 네. 중학교는 공부 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 의미 있는 네, 시간일 네,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까지는 그냥 좀 이렇게 다니면서 뭔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예체능에 생각입니다.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네, 네, 네. 오히려 너무 재능이 있어서 학업이 필요 없다라고 할 때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네. 다녀야 된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이게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건 좀 공감하는 게 중학교까지 그 학창 시설을 통해서 친구나 뭐 선생님과 쌓을 수 있는 건 또 지나면 못 쌓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정혜선 선생님은 네, 저도 오늘 축제 얘기하면서 너무 아까웠거든요. 아이들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국내중 같이 가서 또 자기 길을 발휘하는 그러게요. 그런 중학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부담되는데. 아니 저는 저희 아이가 이제 선행초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다른 남선 중학교를 다니는데 다른 거는 없는데 얘가 이제 그걸 풀고 있는 건 도서부를 해요. 그때 도서부는 도서부 행사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아요. 도서부 행사 많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일을 푸는 거예요. 막 누가 오는 걸 준비해야 되고 막 바쁘기는 한데 그거를 얘는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거를 선행초에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는 게 아니었으면
선배가 시키는 거고 뭐 이게 무슨 음. 이거야 할 텐데 되게 재미있어 해서 어쨌든 주도적으로 뭔가 재미있게 해보는 축제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경험이 돼서 또 이후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노래 들으면서 마칠 건데요. 박혜경의 주문을 걸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사에 보면 이제 뭐 내가 너를 찾아낼 거야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 속에 뭔가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